자, 인사급여라는 메뉴에 가셔서 이번에는 사원 등록을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등록부터 해볼 텐데요. 자, 수행 내용 1번 보시면은 다음 제시된 자료를 이용하여 사원 등록을 수행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1001번 김현철 씨의 인적사항을 이렇게 줬어요. 입사일 그리고 그 김현철 씨의 주민등록 등본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건 부양가족 등록을 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김현철 씨의 사원 등록과 부양가족 등록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원 등록 여러분 인사관리의 왼쪽 기초 인사관리의 첫 번째 메뉴에 있습니다. 자, 클릭하시고 코드를 입력해야 되겠죠. 네, 1001 김현철 내국인 그리고 거기다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주시는 거죠. 651010 뒷자리는 1771119 입사 연월일 빨갛게 되어 있죠. 입사 연월일 2015년 2월 1일 2015년 2월 0201 이렇게 되겠죠. 국적 KR 체류 자격에서는 그냥 엔터로 지나가시고 내외국인은 내국인에서 엔터하시고 거주지는 KR에서 엔터하시고 주민번호니까 주민에서 그냥 엔터하시고 급여 구분에서 보니까 급여가 월급 500만원 이렇게 적혀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를 급여 구분은 월급 그대로 줘야 되겠네요. 월급. 자, 임금 500만원이네요. 5 플러스 엔터. 산재보험. 자, 산재보험의 적용 여부 여네요. 여. 자, 여 하시고 국민연금 보수월액이다 라는 게 있는데 국민연금 보수월액 급여가 똑같이 입력합니다. 500만원. 건강보험 보수월액도 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경감 부 고용보험료 보수월액 500만원 그대로 두시고 고용보험 적용 여부. 자, 이 사람이 고용보험 적용 여부는 부로 돼 있어요. 부. 네, 고용보험에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옆에 왜 안 되느냐? 대표자라서 안 된다고 책에 돼 있죠. 그래서 여기를 대표자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회사의 대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된다. 그래서 부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 여로 해주시고 건강보험 증의 번호라고 했는데 그 자료는 없을 거예요. 네, 없는 건 엔터로 지나가시고 국외근로 적용 여부는 국외근로 어디 볼까요? 국외근로 부 선원 부 생산직 아니죠? 부 그리고 주소 입력하겠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이렇게 나오죠. 영등포구 영등포로 72길 13으로 검색을 하시면 네, 하나 검색이 되죠. 그래서 적용해 주시면 되겠고 자, 퇴사 연월일 퇴사자 아니니까 입력하지 마시고 이제 밑에 요 아래
이제 이 아래가 중요하죠. 네, 시험에서는 주로 이 아래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자, 늦게 오시는 분들 사원 등록 메뉴로 빨리 들어오셔서 김현철 씨 위에 있는 거 입력을 빨리 하시고 밑에 부양가족 입력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부양가족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인사 메뉴에서 하는 거죠. 인사. 회사는 2100번 3일전자. 자, 본인 김현철 본인은 여기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그리고 이 김현철 씨가 세대주인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면은 주민등록표에 나와 있을 거예요. 주민등록표에 여기 세대주 성명 김현철 이렇게 돼 있죠. 김현철 씨 세대주 맞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줄에 자, 김현철 씨 주민등록번호 보면은 두 번째 번호 2번에 박정은 박정은이가 있죠. 그러면 연말정산 관계는 요 밑에 보입니다. 연말정산 관계를 클릭하고 이 셀을 클릭하고 아래를 보시면 밑에 이렇게 보이죠? 배우자니까 천은 배우자예요. 그래서 3번 하시면 돼요. 3번 하면 배우자라는 연말정산 관계가 입력이 되고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되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선택하는 겁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되느냐. 그러면 배우자는 나이를 안 보는 거니까 소득이 있느냐만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배우자 소득이 있는지 여기 설명을 한번 볼까요? 박정은은 근로소득이 있어요. 총 급여액이 500만 원이 있다 이랬습니다. 아마 다니다 그만뒀나 봐요. 박정은 씨가 2019년도에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그랬는지 총 급여액이 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는 총 급여액이 500만 원이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 그랬죠? 원래는 곱하기 70% 한 것이 근로소득공제니까 350만 원 소득공제 하면은 이 사람의 근로소득 금액은 요 350만 원 공제하면 1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라면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죠. 그런데 무슨 소득이에요? 근로소득만 있는 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즉 근로소득 금액 150만 원도 인정하겠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사람은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자다. 그대로 두고 가면 돼요. 자, 엔터로 가가지고 성명을 입력하는 거예요. 박정은. 그리고 엔터로 가가지고 주민번호를 여기다 입력을 합니다. 660 21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가족관계는 자동으로 저렇게 나타나니까요. 가족관계는 그대로 두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사람 입력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 자, 세 번째 사람 주민등록표를 보면은 김장일이가 있죠. 김장일이가 여기에 자, 김장일이 아니 이거죠, 이거. 예. 자, 김장일이가 자녀입니다. 자녀니까 나이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나이를 95년생이에요. 그러면
2019 올해가 2019년도입니다. 네, 빼기 1995 빼봅니다. 24세 나이에서 걸렸죠.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여야 되잖아요. 20세 이하. 따라서 여기다가 입력은 하는데, 자, 잘 보세요. 소득자의 직계비속, 여기 있구나. 직계비속 4번. 네. 4번 하고 여기를 부로 입력해야 돼. 기본은 부. 네. 직계비속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직계비속인데 기본 공제는 안 되는 직계비속이다 해서 부라고 입력하는 거예요. 자, 장애 밑에 설명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만약에 장일이 자녀가 장애가 있으면 나이를 안 따지는 거니까 설명을 봐야 돼요. 장일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죠. 예. 장일이는 소득도 없고 뭐 여기 덧붙일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일이는 이 주민등록번호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나이 오바. 네. 그래서 부로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입력합니다. 성명에다가 김장일 내국인. 자, 김장일이 주민번호 950725 1182817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왜 입력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기본공제 대상자 아니니까 여기 입력을 안 하는 게 어떠냐? 안 하면 틀려요. 시험에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여러분 의료비, 교육비 이에 대한 세액공제 우리 이론 배울 때 의료비 세액공제하고 교육비 세액공제 배울 때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나이 안 따진다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우리가 인적공제의 기본공제 여부를 따질 때는 나이 제한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나중에 세액공제 받을 때는 나이를 안 따져요. 의료비하고 뭐예요? 교육비에서. 그러니까 자녀의 대학 교육 수업료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해준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입력을 해놔야 돼. 그래야 나중에 연말정산 자료 처리할 때 김장일이에 만약에 대학 교육비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 입력할 수 있는 인적공제에 입력할 수 있는 난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여기다 다 입력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나 그걸 입력을 하면서도 이 기본 여부는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돼. 네. 부다. 이렇게 판단을 해줍니다. 그래야 소득공제에서 인적공제가 제대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4번 입력하겠습니다. 김차일이라는 자녀가 있는데요. 자, 김차일이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99년생. 그러면 2019 빼기 1999 하니까 이제 20살이죠. 네. 그러면 20세 이하에 해당이 되죠. 자, 입력합니다. 4번 직계비속, 3번 20세 이하 이렇게 넣는 거예요. 자, 차일이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설명이 있는가를 보았더니 없어요. 차일이도 아무런 소득 얘기도 없고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입력해야 되겠네요. 자, 가서 김차일 이름 입력하고 주민등록번호 입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김차일의 주민번호 99121 1이 5개 2가 2개 이렇게 입력. 네. 자, 그 다음에 주민등록표에 누가 있냐면 부니까 아버지죠.
김두식 씨 부친이 있습니다. 자, 부친에 대한 부친의 것을 볼 때는 이분이 60세 넘었는가를 일단 봐야 돼요. 60세 넘었는지. 39년이니까 1939년생은 60세 훨씬 넘었죠. 예, 그러니까 계산해 볼 필요도 없고. 그런데 소득이 있는 걸 봐야 돼요. 내려가서 김두식 씨 보니까 소득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자, 원고료 수입, 강연료 수입, 이게 기타 소득으로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제가. 네. 원고료 수입액이 200만 원이 있답니다. 자, 여러분 강연료하고 원고료는 필요경비를 얼마 인정해 주죠? 필요경비. 기타 소득으로서의 강연료, 원고료. 필요경비 몇 퍼센트일까요? 60%. 60% 아닌가요? 자, 책을 또 다시 봅시다. 자꾸 열어봐야 돼요. 자, 기타 소득 어디 있더라? 네. 127페이지로 한번 가보실래요? 127쪽 기타 소득 표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그 표 안에 승무와 투표권이 첫 번째 줄, 슬롯머신 두 번째 줄, 그 다음에 주택입주 지체상금 세 번째 줄,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항목이 여러 개 있죠. 네, 거기에 여기 아니다. 다음 페이지인가 보다. 여기에 있을 것 같아. 강연. 127페이지 있어요? 왜 몇 번째 점에 있습니까? 마지막 점. 예, 마지막 점. 예. 마지막 점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해놓고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은 용역. 근데 여기는 원고료인데. 세 번째 점이요. 세 번째 점. 원작자의 원고료, 인쇄,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네, 이 원고료 여기서. 강연료, 원고료 지금 같은 그 줄 안에 있어요. 거기 오른쪽에 필요경비 보면은 총수입액의 60% 또는 실제 필요경비 중에서 맥스 큰 거를 적용해 주겠다. 자, 아버지가 원고 작성하는데 얼마가 들어갔는지는 여기 안 나와 있잖아요. 실제 필요경비가 있으면 그게 더 60%보다 더 크면 그걸 인정해 주는데 여기 없으니까 60% 인정받겠죠. 그러면 120만 원이 필요경비다 이거예요. 자, 120만 원 필요경비 빼면 김두식 씨의 기타 소득 금액은 얼마예요? 80만 원이죠. 그래서 판단을 잘 해야 돼요. 판단을 계산이 돼야 된다 이건. 계산을 해서 판단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연말정산 관계는 소득자의 직계 존속이 되죠. 아버지니까 1번. 자, 60세 이상 엔터. 장애 이런 거 설명 없었죠. 지나가시고 김두식 주민번호 입력합니다. 390-503 177 14개 부하면서 70세 경로 추가 공제에 자동으로 동그라미가 들어가죠. 우리가 이 70세 경로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요거는 이처럼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자동 인식돼요. 네, 그러니까 나이를 70세 이상에서 여기 일부러 여기 1번 입력하고 안 지나가도 자동으로 해결되니까요. 네, 편리하게 자동으로 경로우대 70세 이상 이건 자동으로 체크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저기 자녀의 여기 이 동그라미는 왜 되어 있을까요? 네, 요 자녀의 나중에 자녀 세액공제 한 명이면 15만 원 세액공제에서 두 명이면 30만 원, 세 명이면 60만 원, 네 명이면 90만 원 세금에서 공제해 주죠. 그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가볼까요? 6번. 모친이 있습니다. 황순희 씨 43년생. 이분도 60세 이상 나오죠? 자, 그러면 추가적인 소득에 대한 설명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여기 설명이 하나 있습니다. 모 황순이는 일용근로소득 600만 원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용근로소득은 이 근로소득하고 달라요. 일용근로소득은 600만 원이 아니라 6천만 원이 있어도 뭐예요? 무조건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따지는 것은 종합소득 금액과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거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 분리과세는 안 따지는 거예요. 분리과세는. 예. 그래서 모친은 우리가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를 따질 때는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 본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입력합니다. 1번 연말정산관계는 직계존속이에요. 소득자의 직계존속. 60세 이상에서 엔터 치시고 여기다가 황순이 입력합니다. 그리고 입력하죠. 430411 뒤에 2가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뒤에는 9 네, 이렇게 입력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주민등록표를 보면 형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형제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죠? 예, 생계를 같이 하면 형제. 그런데 소득이 없어야 되고 어떻게 돼요? 나이가 제한이 있죠? 나이 제한이. 네, 근데 아까 밑에 보니까 김재철 형제에 대한 여기 추가적 설명이 있었어요. 자, 김재철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지적 장애인이래요. 그리고 소득이 없는 사람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형제라면은 원래 형제는 나이 요건을 보는 거죠. 나이 요건이 어떻게 돼야 돼요? 20세 이하이든지 60세 이상이든지 만 60세 이상이거나 나이로 만 20세 이하인 형제이어야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원래는 형제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예외적인 게 있는데 장애인은 나이를 안 본다 그랬어요. 장애인은 나이하고 관계없다. 그러나 장애인도 뭘 봐요? 소득은 본다. 근데 소득이 없다 이랬어요.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 되는 거예요. 지금 김재철 씨는 나이는 보니까 67년생입니다. 그러면 2019년 빼기 1967년 하면은 52세예요. 52세이기 때문에 60세 이상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장애인이 아니라면 입력은 하는데 기본에서 부로 해야 돼. 그런데 기본에서 해당이 된다. 기본에서 어떻게 하느냐? 자, 먼저 연말정산 관계는 여기 보시면 형제자매라는 게 있어요. 6번 형제자매라는 거 있어요. 그리고 여기 기본은 20세 이하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장애인이라는 게 있어요. 장애인. 네. 5번 해주세요. 5번. 장애인. 그러면 장애인에 가서 어떤 숫자가 지금 입력되어 있는데 밑에 보시면 1번은 장애인복지법, 2번은 국가유공자 등 근로능력 없는 자, 3번은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이게 코드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자료 설명에서 보면은 김재철 씨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번 그대로 두면 됩니다. 장애인 코드 3개가 있어요. 1, 2, 3. 자, 그리고 여기다 이제 이름 입력합니다. 김재철. 네. 뒤에다가 670826. 그리고 177 13개 71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네. 시험에서는요. 부양가족 7명을 다 입력하라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부양가족 입력을 해놔요. 해놓고 수정해라. 수정해라. 틀리게 입력을 해놓는 거야. 뭔가를 한두 사람 틀리게. 예. 한두 사람 틀리게 해놓으면 이걸 보고서 그 자료를 보고서 고쳐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잘못되어 있는지. 예. 자, 김현철 씨 한 사람 해봤는데 감이 오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자, 사원 등록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성동일입니다. 1002번 성동일. 자, 입력할까요? 자, 두 번째 사람 여기다가 1002 엔터 성동일 엔터 내국인 주민번호를 입력하겠습니다. 성동일의 주민번호 721 010 177 4918 입사 2015년 10월 1일 KR 체류자격 엔터 내국인 엔터 거주 KR 엔터 주민 엔터 거주자 엔터 급여는 역시 월급에서 엔터 월급 400만원 4 플러스 엔터 산재보험 여부 여겠죠? 여 국민연금 보수월액 30만원 차이가 나네요. 370만원. 요 30만원 차이는 비과세 소득을 빼서 이 월액이라는 걸 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그대로 이용하시고 고용보험료 보수월액 그대로 주어진 대로 입력하시고 대표자 부죠. 고용보험은 여예요. 장기요양보험도 여. 국외근로 한번 볼까요? 국외근로 부. 생산직 부. 사무직이란 얘기죠. 주소까지 입력하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강남구 강남대로 476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퇴사연월이 있지만 자 성동일 씨는 8월 달에 퇴사를 했네요. 자 그런데 그 밑에 당구장 표시 한번 보세요. 단 퇴사연월일은 사원 등록 시 입력하지 않고 급여자료 입력할 때 입력하기로 한다. 사원 등록할 때는 퇴사 날짜 입력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미리 입력해 놓으면 나중에 급여자료 입력이 안 돼. 그러니까 저 퇴사 날짜는 언제 입력할 거냐면 8월 달에 입력할 거예요. 8월 달 급여자료 입력할 때. 예, 그래서 지금은 비워둡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동일 씨의 밑에 부양가족 입력하도록 하겠는데 먼저 본인이 세대주인가부터 확인을 합니다. 자, 주민등록표를 봤더니 세대주 성명에 소득자 김성동이라고 이름이 같죠? 네. 그래서 세대주 성동일 맞다. 대개
세대주하고 소득자가 안 맞는 경우가 누구냐면 여성 근로자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 남성 근로자도 하더라도 부모 밑에서 같이 부모하고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남성 근로자. 그러면 아버지가 세대주, 예, 자기는 동거인 이렇게 돼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세대주냐 아니냐 이거는 여기를 봐야 돼. 그래서 성동일 씨가 분가한 거죠. 이제 세대주라는 건 분가한 사람이다. 분가한 사람.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동일 씨 자료는 뭐 그대로 세대주 맞으니까 이대로 두시면 되고, 두 번째 사람은 누가 있냐 보니까 처가 있어요. 77년생 처는 나이는 상관이 없는데 밑에 자료를 한번 볼까요? 소득이 있는지. 자, 처 2일화는 퇴직소득 300만 원이 있다 이랬습니다. 퇴직소득 3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퇴직소득에는 필요경비가 있느냐? 없어요. 예. 퇴직소득. 그러니까 이 퇴직소득 공제, 퇴직소득이라고 그랬죠? 예, 퇴직소득. 그렇기 때문에 예, 퇴직소득은 100만 원 이게 초과했단 말이에요. 예, 퇴직소득 공제 300만 원. 한번 퇴직소득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이 퇴직소득에 대해서 한번 정리된 걸 한번 보고 보겠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우리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정리된 페이지가 없죠. 여기 종합소득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에서 근형기반 설명이 나왔었죠. 네. 자, 입에서 근형기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퇴직소득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없었어요. 자, 퇴직소득은 전부가 소득 금액이에요. 예, 필요경비라는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일화씨는 소득이 10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니지만 입력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말정산 관계는 누구냐 하면은 배우자죠. 3번 배우자. 기본은 안 되죠. 기본이 안 되니까 여기는 부로 해야 돼요. 부. 0번 부. 부로 해야 되고, 입력을 여기다 합니다. 이일화. 이일화. 주민번호 입력할까요? 자, 이일화씨 주민번호는 어떻게 되나요? 770202 2045678. 네, 이렇게. 여기 부로 해야 돼요. 0번 부. 다음에 세 번째 사람 성보라. 자녀네요. 성보라. 자, 성보라가 99년생이군요. 예, 그러면 2019 빼기 1999 딱 20세네요. 자, 소득이 없으면 입력 여기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해야 되죠. 자, 소득이 있느냐? 성보라가 근로소득이 있네요. 600만 원. 그럼 500만 원까지는 소득이 없는 건데 600만 원이기 때문에 안 되죠.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500만 원까지. 예, 근데 600만 원이니까 성보라도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니지만 입력은 합니다. 자, 직계 비속이다. 자녀니까 4번 하시고 부 0번 여기다가 입력합니다. 성보라 내국인 해주시고 990711 2111126 네, 그래서 성보라가 소득 때문에 안 되지만 성보라는 나중에 무엇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있으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입력을 해놔야 돼요. 네, 의료비 때문에. 자, 다음은 네 번째 사람이 누가 있냐 보니까 성노을이 있어요. 성노을도 자녀네요. 자, 19년생이면 올해 태어났어요. 보니까 하나 더 있네. 네, 덕선이 성덕선이 00년생이네요. 자, 00년생이면 지금 19살. 예, 19살이고 소득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예. 노을이 소득이 있나요? 여기 있네. 노을은 2019년 6월에 입양했다. 예, 6월에 입양했어요. 셋째 자녀에 해당한다. 노을이가 아니라 지금 덕선이죠. 예, 이제 노을이는. 자, 덕선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덕선이는 입력해야 되죠. 자, 4번 직계비속 20세 이하로 입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덕선 내국인 000662 뒷자리 4030619 네, 덕선이는 20세 이하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이 딱 20세니까. 그 다음에 또 자녀죠. 아까 성노을이 자녀예요. 직계비속. 자, 20세 이하죠. 3번 20세 이하 가가지고 여기다가 성노을 입양한 자녀예요. 내국인 190530 3 111133이라. 네, 그렇게 되면은 여기 출산 입양란의 동그라미가 되죠. 출산 입양란의 동그라미가 되죠. 이게 출산이나 입양이다. 그러면은 또 소득 세액공제가 더 추가되는 게 있어요. 세액공제에서 그 출산 입양이 둘째인지 셋째인지에 따라서 세액공제 금액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저 표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론 공부할 때 세액공제 쪽을 한번 또 뒤로 한번 돌아가서 잠깐 보고 올게요. 이건 별로 강조를 안 해가지고 여러분이 아마 지금 기억 속에서 다 사라졌을 텐데, 세액공제에서 몇 페이지를 보시냐 하면은 자녀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지나가서 136페이지에 있습니다. 136페이지. 자, 그러니까 135페이지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녀세액공제라고 하는 것이 135페이지 하단하고 연결이 되는데, 공제 대상은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어떤 경우처럼 저 앞에 김현철 씨 자녀 중에 안 되는 자녀가 하나 있었죠. 지금 여기서도 보라는 안 되잖아요. 보라. 그러니까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입양자 포함해서 있는 경우에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지금 입력한 거 보면은
보라는 안 되고 덕선이하고 노을이가 자녀세액공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기본세액공제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자녀가 1명이면 15만 원, 2명이면 30만 원이에요. 그렇죠? 지금 현재 2명이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자, 그러면 30만 원 세액공제에다가 그 밑에 표 보세요. 추가세액공제. 출산이나 입양이 있는 경우에 첫째 자녀를 출산했으면 30만 원, 둘째 자녀를 출산했으면 50만 원, 셋째 이상인 경우는 70만 원의 추가세액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노을이는 셋째 자녀란 말이에요. 셋째 자녀의 출산이나 입양을 같이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70만 원 추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자녀로 인해서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자, 두 사람이면 30만 원. 셋째 입양했으니까 70만 원. 그래서 세금 100만 원 추가 세액공제를 받는다. 연말연화 할 때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숫자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둘째냐, 셋째냐 이런 것이. 세액공제에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세액공제 못 받고 자녀가 있어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몇 명이냐.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의 자녀의 경우에 인적공제도 해주고 인적공제는 뭐예요? 소득공제. 소득금액에서 빼주는 거. 한 자녀당 얼마씩? 150만 원씩 소득공제 해주고 또 나중에 산출세액이 나오면 거기서 세액공제에서도 또 자녀세액공제를 또 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 저출산 그 국가로 지금 전환된 지가 꽤 오래되기 때문에 이런 세제 혜택에서도 자녀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 그런 소득세 구조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노을이까지 입력했죠. 그 다음에 밑에 영철씨가 있습니다. 장인. 영철씨. 자, 장인도 배우자의, 여기 보면은 소득자의 직계존속이 있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계존속이 다 돼요. 배우자의 직계존속.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장인 장모도 되는 거고 여자 입장에서는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번호를 뭘로 선택하느냐? 2번 배우자의 직계존속 선택하시고. 자, 그러면은 이영철 씨는 39년생이니까 뭐 분명히 60세는 넘었습니다. 그러면 소득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밑에 설명을 보면은 뭐라고 설명이 있어요. 장인 이영철은 이자 소득 2,200만 원이 있대요. 안 되겠군요. 자,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은 필요 경비가 없어요. 우리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 필요 경비 60%가 뭐 있고 아까 강연료, 원고료 이런 거. 근데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아까 퇴직 소득도 필요 경비 없었죠? 이자 소득도 필요 경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천만 원이었으면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가 있죠. 금융소득 2천만 원까지는. 근데 2,200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부로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입력을 안 하면 안 되고 입력은 하되 기본은 0번 부로 해라 이거예요. 부로. 기본에서 부로 해라. 자, 성명을 입력합니다. 이영철. 주민번호 390203 1 2222 3 이렇게 입력을 해야 돼요. 왜 그러죠? 의료비 때문에. 만약에 장애인이 아파서 의료비를 지출했어요. 그러면 누구 돈으로? 여기 성동일 씨 돈으로 지출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부양가족이니까. 성동일 씨 돈으로 의료비 지출했다 이렇게 봐줍니다. 우리가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굉장히 폭넓게 적용을 해주죠.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도 다 의료비는 세액공제에 반영을 해줘요. 나이도 안 보고. 자, 그래서 입력을 다 했어요. 예, 어디 뒤에 추가적인 설명 빠진 거 없죠? 예, 이일화, 성보라, 성노을, 셋째 자녀 해도 이영철, 이자 소득이 있기 때문에 불허했고. 네. 사원이 지금 몇 사람이죠? 우리 2사람 했고, 그 다음에 노현주, 이진섭 2사람이나 남았으니까 우리 좀 쉬었다가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노현주하고 나머지 사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